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2023년도 시순말 총결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탄절에도 경마가 펼쳐졌습니다. 지난주 좀 전반적인 적중에서는 좀 아쉬움을 보였지만 그래도 나름 배당을 잡아내고, 특히 마지막 경주였죠. 이게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적중을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일단 이 세네킨을 축으로 놓고 승부를 보는 경주였습니다. 일단 세네킨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 그 훈련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날 주로가 내측이 좀 무거웠고 외곽 추입하는 마필들이 유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서 날라오는 마필들이 좀 반사 이익을 거두었고, 그리고 내측을 타는 마필들이 좀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경마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네킨이 어서 말을 해가 선행을 간다면 그 바로 옆에서 전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개상의 이점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마들이죠. 일단 마이티 룩은 내측이 무거웠기 때문에 내측 무거운 줄을 타는 순간 좀 힘들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종반 다시 탄력을 나오는 걸 본다면은 차기 경주에서는 이 마이티 룩은 상당히 좀 세게 봐줘야 될 마필이고, 반면에 이 도끼 볼펜은 내측을 타면서 그대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선행을 못 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세네킨을 축으로 한강 에이스를 주력으로 때렸는데, 일단 복성식은 적중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베스트 찬상이 그 훈련 걸음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삼복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거기에다가 현장 예시장 상태도 출전하는 마필들 중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세네킨을 축으로 놓고 베스트 찬상은 복성식엔 빼고 삼복성으로만 가져갔는데, 이게 좀 미스였죠. 복성식이라던가 쌍성식 배당이 너무 좋았는데 160배, 340배였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삼복 175배만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마지막 경주에서 배당으로 적중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위안으로 삼고 이번 주도 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적중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시스말 순위입니다. 원래 리딩 사이어는 한센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등은 카우보이 칼이고, 네, 이거는 뭐 한센이랑 카우보이 칼이 워낙 많았죠. 자마들이 203두가 그리고 189두가 물량 공세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리딩 사이어를 차지했는데, 이 리딩 사이어 같은 경우는 뭐 자마드 출전하는 자마들의 총 상금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라도 더 많이 출전을 한다면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센이 71억이었고 카우보이 칼이 70억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머스킨맨은 61억이었고, 근데 출전 두수는 그러니까 거의 10억 차이밖에 안 나는데 출전 두수는 머스킨맨은 70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전 두수가 한 3배 적었죠. 3배 적었음에도 3등을 차지했다는 것은 뭐 실질적인 위너는 머스킨맨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번 그 머스킨맨이 이 출전 횟수당 평균 상금과 출전 두당 평균 상금, 이거를 보통 이제 AI라고 합니다. Average Earning Index라고 평균 수득 상금을 뜻하는데, 이게 평균이 1입니다. 그러니까 1 이상이면은 평균보다 많이 번 거고 1 이하면은 평균보다 적게 번 겁니다. 그러니까 한센 같은 경우는 1.15, 1.15입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이 벌었고, 카우보이 칼도 1.13, 1.20 이런 수준의 성적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한센이든 카우보이 칼 자마이든 평탄을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높낮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반면에 머스킨맨은 3.21이고 2.86입니다. 그러니까는 평균보다 3.0이라고 본다면은 평균보다 3배를 더 벌어들인 겁니다. 머스킨맨 자마들이. 그러니까 머스킨맨 자마를 산다면 3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죠. 평균적으로만 본다면. 그리고 이 위너스맨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22억.
그러니까는 60억 중에 거의 3분의 1을 위너스맨이 벌어들였죠. 좀 안타까운 소식은 위너스맨이 골절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뒷다리라서 조금은 위안을 가질 수가 있고, 어쨌든 이 수술 예후가 그렇게 나쁜 수술은 아닌데, 일단 수술은 잘 됐습니다. 수술은 잘 됐고, 예후는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50대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수술 회복하는 데는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위너스맨은 출전은 못할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 적어도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을 한다면은 10월 달에 펼쳐지는 대통령배라든가 11월에 펼쳐지는 그랑프리 요 정도를 이제 목표로 마방에서 좀 마방이나 마주님들이 좀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위너스맨은 좀 경주로에 보기가 힘들 것으로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어쨌든 수술 예후가 그래도 괜찮은 수술이고, 수술 상태 지금 수술 경과도 양호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년 후반기 되면은 좀 위너스맨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센자마들이 물량 공세로 밀어붙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은 2세마 대상 경주를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한센의 가장 큰 미덕은 빠른 스피드, 그리고 2세 때 빠른 성장, 이게 한센자마의 가장 큰 미덕입니다. 나중에 이제 2세마 순위에서는 좀 더 자세히하게 얘기할 텐데, 그리고 이제 모기에서 스포팅만 된다면 장거리에 뛰는 마필들도 간간히 배출을 하고 있고, 거기에 반해서 이제 카우보이 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고 수득 상금을 한 마필이 글로벌 보배입니다. 2억 3천을 벌였는데 대상급은 없다는 얘기죠. 이게 뭘 뜻하냐면은 예전에 카우보이 칼 외산 마들이 수입됐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카우보이 칼 자마들이 1군까지는 올라갑니다. 1군까지 올라가고 1군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근데 1군 상급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올라가 봤자 중상 정도, 요 정도. 그러니까 대상급과는 조금, 대상급에서는 한 2착 3착 아니면 착순 정도, 딱 요게 카우보이 칼이 보여주는 한계치였는데, 지금 현재도 좀 그런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카우보이 칼의 가장 큰 미덕은 장거리에서 힘으로 꾸역꾸역 끝까지 뛴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착순 밖으로 잘 벗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그냥 우승하는 것도 아니고 1군까지는 올라가고, 근데 사실 1군까지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1군, 2군까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자마들의 꾸준한 활약, 최상위 클래스는 배출을 못하지만 그래도 상위 클래스의 자마들을 배출하고 장거리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 장거리에서도 그 힘이 받쳐주기 때문에 꾸역꾸역 뛰면서도 뭔가 한타가 부족한, 스피드가 한타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입상권 언저리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자마들을 많이 생산한다. 이게 카우보이 칼 자마의 가장 큰 미덕입니다. 이게 약점도 될 수가 있지만 장점도 된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한세는 2세 때 바로바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2세에 특화된 시순말이고, 단거리에 기본적으로 자마들이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 점이 좀 고무적인 장점이라고, 미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머스킨맨, 카우보이 칼, 머스킨맨이 1등을 했고 카우보이 칼이 2등을 했는데, 그리고 매니피가 3등을 했습니다. 근데 매니피는 원래 성적이 원래 122두가 자마들이 경주를 뛰었지만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은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매니피 자마들이 못 뛰었다기보다 다른 마필들 한센이라든가 투아너 엔드 서브라든가 컬러즈 플라잉의 자마들이 좀 더 선전을 했고, 매니피는 조금 작년보다 못 미치는 성적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등, 올해도 2등. 그러니까 머스킨맨의 장점은 꾸준함이 장점입니다. 꾸준함이 장점이고, 그렇지만 좀 대상급에서 늘 좀 문턱에서 좌절되는 좀 그런 아픔이 있는 마필인데, 내년에 이제
자마들이 얼마만큼 뛸지 그게 좀 관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 이상의 성적은 거둬줄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이제 투안핸드 서브입니다. 이 마필이 조금 요즘 조교사든 마주든 상당히 좀 선호하는 시수말입니다. 그래서 투안핸드 서브 자마들을 눈여겨보고 있고 경매 시장 에서도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글로벌 히트를 비롯해서 서울에 뭐 나울 스나이프 이런 맛필들이 상당히 좀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1.57, 1.5 이게 뭐 평균보다 1.5배 벌어들였다고 수치가 낮아 보일 수가 있겠지만 이게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투안핸드 사브 자마들은 대상급은 나온다. 근데 중간을 받쳐주는 마필들이 좀 적다. 요게 약점이죠. 근데 늘 한 해 대상급은 뽑아내고 있다. 이게 좀 강점이고 문제는 이제 올해 2023년도 이게 문제죠. 올해 태어나는 투안핸드 서브 자마들이 교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투안핸드 서브 자마들이. 그래서 원래 생산된 게 25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당세마가. 그러면 이 중에서 암말들 뭐 12두 빼면은 순말은 13두 뭐 대충 평균적으로 잡아서 암말 12두라고 칭하는 겁니다. 순말 13두에서 엄청난 경쟁이 몰려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투안핸드 서브 자마들이 지세가 막 뭐 빵이 좋고 이렇게 뽑는 마필은 아닙니다. 정면에서 보면 좀 좁고 좀 장거리 쳐요. 근데 지세가 좀 뻗고 잘 잡혀 있는 마필들은 엄청나게 좀 과열 구매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상 원래 생산된 자마가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마들이 내년에 1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1세 이 투안핸드 서브 자마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숫자가 너무 적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점입니다. 근데 내년에도 좀 좋은 활약을 펼쳐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컬러즈 플라잉입니다. 컬러즈 플라잉은 44억을 벌어들였는데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나는데 이 중에서 14억을 즐거운 여정이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14억을 빼면 30억이죠. 즐거운 여정이 뭐 멱살 잡고 하드 캐리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1.45, 1.66 이것도 상당히 좀 고무적이죠. 수치 자체도. 근데 이거는 좀 즐거운 여정이 좀 많은 부분 끌고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뭐 거품이 있다고 할 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마들의 성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반면에 이제 컬러즈 플라잉이 나이가 많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목장에서도 이제 세대 교체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목장에서도 이제 앵커다운이라는 택빛 계열 시순말이 원래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내년부터 교배를 할 거고 아무래도 좋은 종빈마들은 그 앵커다운 쪽으로 좀 쏠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내년에도 컬러즈 플라잉 자마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나머지 이제 매니피 자마는 없고 테이크 차지 인디도 없을 거 없고 페더럴 리스트는 언틸 해버렸고 퍼지 올드 패션드 콩커드 포인트 요 순으로 원래 순위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우보이 칼과 한센 매니피 카우보이 칼과 한센 매니피 올드 패션드 요거는 내년에도 그 자마들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을 거고 여기에 이제 그 네이스데이 자마들이 가세하는 거죠. 네이스데이 자마들이 가세하고 그리고 숫자가 적긴 하지만은 바이언 자마들 그러니까 나운더 파이터의 그 부마인 바이언의 자마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바이언이 워낙 교배가 안 되다 보니까는 외부 시수 정보를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단 목장 안에 있는 종빈마들만 그 교배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언의 자마들은 좀 경매 시장에서는 좀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바이언의 자마들이 얼마만큼 뛸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원래는 이런 순위였지만 내년에는 좀 기대가 되는 마필들은 아무래도 일단은 머스킷맨이 1순위죠. 머스킷맨이 1순위고 그 다음 2순위가 그 네이스데이 그리고 3순위가 바이언
요 마필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게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뭐 이 마주분들한테 말을 추천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성비입니다. 그러니까는 마주분들이 제일 원하는 말은 대상급을 원합니다. 대상을 먹을 수 있는 말을 골라달라 그렇게 원하시는데, 제가 그 마주분들한테 늘 드리는 얘기가 대상급은 못 고른다. 그거는 마주를 하시면서 마필드를 생산하고 경제에 뛰면서 얻어 걸리는 거지, 이게 대상급이라고 샀다고 해서 그게 대상을 먹지는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절대 손해를 보시면 안 된다.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이익을 보고 투자를 하고 이익을 보고 해야 대상급도 얻어 걸리는 거고, 그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그런 면에서 가성비 측면에서 가장 좋게 보는 마필은 한센입니다. 그러니까 한센의 자마들이 가격대가 합리화가 되었습니다. 거품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한센 자마들을 좀 많이 좀 눈여겨보고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마필들,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는 마필은 투안 앤드 서브와 네이스데이, 그리고 저기 뭐죠, 머스킨맨, 바이언, 이런 마필들 좋아하긴 한데, 바이언은 뭐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고, 이런 식으로 내년도 좀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울 시스말 순위입니다. 서울은 머스킨맨이 1등을 했죠. 머스킨맨이 거의 서울에 와서 대상경주란 대상경주는 다 먹었죠. 머스킨맨이 22억을 벌어들였는데 부산에서는 2억을 번 겁니다. 서울에서 20억을 번 거고. 그래서 머스킨맨이 부산 소속의 마필이긴 하지만은, 위너스맨이 부산 소속의 마필이긴 하지만은 수덕 상금은 서울에서 훨씬 더 많이 걷어들였기 때문에 머스킨맨이 1등을 했고, 그 다음 카우보이 칼, 투안앤드 서브, 한센, 컬러지 플라이, 요 순입니다. 다 큰 차이는 없고, 부산은 아무래도 머스킨맨이, 위너스맨이 서울에서 상금을 다 벌었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머스킨맨이 순위에서 11등입니다. 그나마 한강 클래스가 원래 성적을 거둬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머스킨맨 자마가 뭐 부산이 약하다기보다는 부산에 좀 좋은 말이 안 갔어요. 그리고 머스킨맨 자마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온 목장에서 서울 위주로 공급을 했죠. 서울에 1조 박종원 조교사 위주로 공급을 했고, 부산에는 거의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는 순위에서 밀린 것이지, 머스킨맨은 부산에서 못 뛰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2세 마필들 대상 경주를 많이 먹은 한센이 1등을 했습니다. 한센이 1등을 하고, 카우보이 칼, 그리고 컬러지 플라이, 요 순으로 순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조부마 순위입니다. 요건 좀 제가 좀 할 얘기가 많긴 한데 워낙 재미가 없죠. 혈통 얘기, 경마팬 여러분들이 혈통 얘기를 그닥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생산 목장이라든가 아니면 마방 관계자 아니면 마주분들이 좀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언급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등은 볼포니가 차지했습니다. 외조부 순위 1등은 볼포니인데 굉장히 좀 고무적이죠. 물론 위너스맨이 22억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뭐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도 있긴 하지만, 매니피가 130 한두의 외손자들이 경주에 뛰었어요. 근데 볼포니는 27두입니다. 6분의 1이에요. 6분의 1. 그럼에도 이 정도 성적을 거둬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포니 같은 경우는 외접으로서 굉장히 큰 미덕이 있어요. 일단은 튼튼함을 물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너스맨이 그렇게 무리라고 한다면은 무리하고, 뭐 좀 강행군이라고 한다면 강행군이겠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경주에 꾸준하게 뛸 수 있다는 가장 큰 미덕을 물려준 마필이 바로 이 볼포니이고, 볼포니가 또 스태미너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까지, 볼포니 외손자들이 장거리까지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장거리가 보통 상위군에 올라가야 장거리가 많습니다. 1800, 2000m가 1군, 2군이 많지 4군, 5군, 3군 이런 데는 1800, 2000m가 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중장거리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자마들을 꾸준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볼포니는 앞으로도 외접으로서 승승장구할 것 것으로 보이고, 매니피는 워낙 종빈마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0.99, 0.87입니다.
평균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골라야 돼요. 잘못 고르면 평균 이하라는 겁니다. 그나마 잘 골라야 평균 이상의 성적을 거둬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 포리스트 캠프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포리스트 캠프 같은 경우는 실수말로는 큰 성공을 못 거뒀죠. 매니피, 비카, 포리스트 캠프 이 세두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도입이 됐는데, 결국 비카와 포리스트 캠프는 매니피와의 경쟁에서 밀렸고, 그리고 매니피와 경쟁을 한 시수말은 그 민간 시수말인 액턴파크였죠. 그래서 시수말로는 좀 그닥 크게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는데, 그렇다고 실패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늘 얘기 드렸듯이 포리스트 캠프의 암말들은 좀비마로 가서는 성공할 확률이 엄청 높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던 가장 큰 이유가 이 데피티 미니스터 라인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외접으로서는 가장 성공하고 있는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리스트 캠프의 외손자들은 잘 뛸 가능성이 높다, 그런 식으로 늘 얘기 드렸는데 역시 3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양키 빅트라든가 뭐 자카모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모계에서 장거리를 물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외저브 시스마리로 작성되어 있는 마필들을 보면은 좀 장거리적 거리적성을 물려줄 수 있는 마필들이 이 자카모라든가 말리부문, 그리고 엠파이어 메이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외손자들이 만약에 잘 뛴다면은 대상급 장거리 경주의 강점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절권 여정이라든가 원더풀 리어는 뭐 아직까지 어린 마필이니까, 그리고 나운더 파이트라든가 장거리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을 많이 생산한다는 게 이 자카모, 말리부문, 엠파이어 메이커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스피드를 물려줄 수 있는 그 외조부들이 이 언브라이들즈 송, 그리고 스페이스 타운, 이 마필들은 어차피 스피드에 특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손자들은 굉장히 좀 스피디한 마필들을 많이 생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 경마와 잘 맞는 마필, 2세 때부터 빠른 성장과 단거리에서 빠른 적응력,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외조부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마필이 이 베텔게우스와 용암보스, 이런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뭐 디디미는 뭐 국내에서 워낙 엄청나게 많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아직도 꾸준하게 그 자마들이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고, 이렇게 외조부마 순위를 살펴봤습니다. 2022년도에는 매니피가 1등이었고 벌폰이 엠파이어 메이커. 엠파이어 메이커 같은 경우는 뭐 나운더 파이트가 그 영향이 컸죠. 그리고 포리스트 캠프가 4등이었고 디디미가 5등이었는데 이 볼포니와 포리스트 캠프는 앞으로도 뭐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자마들의 성적이, 외손자들이죠, 외손자들의 성적이 좀 좋게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세 시스말 순위입니다. 2세 시스말 순위를 뽑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마 베팅을 하는데 아무래도 신말 승부 경주, 신말 경주에서 과연 어떤 마필들이 강점을 보여줄까, 그게 좀 궁금한데, 그렇다면 2세 때 잘 뛰는 애들이 2세말 경주에서 강점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1등은 한센입니다. 뭐 나라케이를 비롯해서 2세 대상경주 우승마들을 많이 배출을 했죠. 그래서 1등은 한센이고, 그 다음이 머스킨맨, 그 다음이 언캡처드. 근데 머스킨맨은 역시 2세 때도 넘사벽입니다. 2.69, 2.46의 AI를 보여주고 있고, 보통 뭐 60도, 40도, 40도 이래 했는데 머스킨맨은 27도입니다. 그 중에서 그럼에도 우승 자마는 거의 비슷한 수준, 13두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스킨맨 자마들은 역시 2세 때도 강함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세크폴드가 2세 때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언캡처드가 지금 100대의 꿈이 워낙 잘 뛰었죠. 3억 8천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언캡처드가 벌어들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빼면은 오히려 자마들 성적은 이 세커폴드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언캡처드는 2세 때 빠른 성장을 보여주는 것은 이미 검증이 됐어요. 2세 때 우승마가 가장 많습니다.
언캡처드가 17두가 우승을 했어요. 2세 때. 그러니까 언캡처드 자마 중에 거의 2마리 중에 한두는 거의 2세 때 우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꽁거드 포인트가 그 2세 때 자마들이 상당히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자마들을 계속해서 배출을 했는데 올해는 좀 수준이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뭐 올해 한 대의 기복으로 보이고 내년에는 또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안핸드 서브도 뭐 8두나 했는데 투안핸드 서브 같은 경우는 장점이자 단점이 좀 늦게 크는 마필들이 많아요. 물론 8두가 우승을 했으니까 빠른 성장을 보여주는 마필들도 생산이 되는데 그건 목의 영향력이 큰 거고 일단 부계의 영향력만 놓고 본다면 좀 늦게 크고 장거리 체형도 자체도 장거리 그렇게 뽑아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올드 패션드 자마가 지금 11두가 우승을 했습니다. 두각을 나타내는 마필들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3마리 중에 한두는 우승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일단 올드 패션드는 작은 매니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니피 자마들이 굉장히 좀 잘 뛰는 마필들이 본다면은 빵이 굉장히 크고 좋게 나옵니다. 근데 올드 패션드 자마도 올드 패션드 빵이라고 해서 빵이 좋게 나오는 마필들을 많이 생산을 해요. 그래서 올드 패션드 자마를 구매할 때는 그냥 빵 좋은 마필들로 구매를 하시는 게 구매하시는 게 낫습니다. 작년에는 매니피가 뭐 1등을 했고 한센이 2등을 했고 그러니까 한센은 2세마 순위에서 2세마 순위든 시스마 순위든 결코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만 고른다면 합리화된 가격에 잘만 고른다면 좀 가성비가 좋은 마필들은 한센자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꽁거드 포인트가 판타스틱 킹덤이 워낙 잘 뛰었죠. 거의 10억을 벌어들였는데 거의 절반을 판타스틱 킹덤이 벌어들이면서 상당히 좀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었다는 점이 좀 고무적인데 올해는 그런 자마가 안 나왔지만 내년에는 나올 수도 있어요. 서울은 2세 서울 시스마 순인데 뭐 한센 카우보이칼 머스킨맨 뭐 요런 정도 언캡처더 투안핸드 서브 요런 정도고 그리고 부산은 머스킨맨 언캡처더 한센 올드 패션드 콩코드 포인트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2세 때 좀 합리적인 가격에 빠른 성장을 하는 마필을 원한다. 그렇다면 첫 번째 선택 사항은 한센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선택 사항은 언캡처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머스킨맨도 되긴 하지만 머스킨맨은 가격대가 높죠. 그러니까 높은 가격으로 사실 수밖에 없고 좀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사신다. 제가 말하는 합리적인 가격대는 5천만 원에서 좀 이하 그런 가격대에서 고르고 싶다면 한센 언캡처드 세크폴드 요 정도에서 고르시는 게 합리적이죠. 근데 머스킨맨이나 투안핸드 서브는 좋은 말, 2세 때 좋은 말, 1세 때 좋은 말을 살려면 적어도 5천 이상은 기본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부산도 머스킨맨 언캡처드 한센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2세 1000m 시스마 순위 제가 이걸 왜 뽑아왔냐면 2세 1000m는 2세 신말 경주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우승해버리면은 성군을 해버리면은 5군에 올라가면 1000m 경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군에서 딱 한 번만 뛸 수 있어요. 거기에서 우승을 한다는 건데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잘못 만졌습니다. 2세 시스몰 순위는 역시 한센입니다. 그리고 머스킨맨 언캡처드 제가 말씀드린 그 순서대로 있고 1200은 이제 6군에서 많이 뛸 수가 있죠. 많이 뛸 수가 있는데 물론 우승을 하면은 5군 올라가도 2200이 있고 그러니까 1200은 그러니까 제가 이 1000m를 가져온 가장 큰 이유는 또 이 대상경주의 그 거품이 빠지는 겁니다. 대상경주 우승 상금이 크기 때문에 대상경주 우승 상금이 빠지기 때문에 조금은 객관적인 그 제지표이기 때문에 1000m를 가져왔고 1200은 대상경주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거품이 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1000m 2세 1000m 경주가 과연 어떤 마필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느냐 알아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척도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요거 가져온 겁니다. 어쨌든 한센 언캡처드 역시 2세 때 강점을 보이고 있고 1200에서도 역시 한센 언캡처드 카우보이 칼 머스키맨 투안 앤드 서브 이런 식의 그 순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드 패션드 자마들이 좀 원래 좀 그랬던 거지 예년 성적을 살펴보면 또 나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올드 패션드는 그냥 원래 한번 성적이 조금 안 좋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역시 올드 패션드 자마들도 2세 때 단거리에선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 그 콩고드 포인트도 똑같습니다. 근데 꾸준함은 역시 한센 언캡처드 이 두 마필이라는 것이죠. 퍼스트 크롭 시스말 순인데, 이 퍼스트 크롭은 원래 데뷔한 시스말, 그러니까 원래 자마들이 처음 데뷔하는 그런 시스말들입니다. 역시 언캡처드가 백두의 꿈의 영향으로 1등을 했고 세클포드가 2등, 그리고 오버 애널라이즈가 3등을 했는데 차이가 크죠. 말이 3등이지 2억 3억입니다 10억이고 6억이고. 그러니까 우승 자마가 언캡처드는 17두 그리고 세크폴드는 6두가 했는데 원래 2세 자마들이겠죠, 이 마필들이 전부 다. 근데 오버 애널라이저는 2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크로우가 5두를 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크게 강점을 보이는 마필은 생산을 못하고 있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 애널라이저는 나이스 타임이 없었으면은 순위가 더 내려갔을 겁니다. 그나마 나이스 타임이 2억을 벌어들이면서 멱살 잡고 하드 캐리 끌고 간 거고, 역시 언캡처드 세크폴드가 앞으로도 조금은 기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레볼루셔너리 자마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이 되면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기대에 좀 못 미치는 모습이지만, 저는 국내에서 좀 성공할 가능성이 좀 높은 마필로 레볼루셔너리를 봅니다. 장거리에서는 그러니까 좀 늦게 클 수 있고 장거리에 좀 강점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내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세컨 크롭이 상당히 좀 흥미가 있습니다. 세컨 크롭에서는 I'm Your Father 자마가 1등입니다. 라운드 포인트가 6성을 했죠. 7전 6성 거의 뭐 압도적인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 라운드 포인트를 빼고도 상당히 좀 많은 마필들이 우승을 거두고 있어요. 기본적인 능력치. 근데 그것보다 더 고무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 I'm Your Father한테 좋은 종빈마들이 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A급 종빈마들이 가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 정도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것은 1.44입니다. 1.5배를 벌어들인다는 겁니다. I'm Your Father 자마들이 사면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 I'm Your Father는 티즈나우 자마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티즈나우 계열의 시스말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두죠. 근데 이 I'm Your Father 같은 경우는 이 데모가 지몰로지스트입니다. 지몰로지스트의 모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몰로지스트도 그 부마가 티즈나우입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혈통입니다. 거의 매우 비슷한 혈통인데 근데 지몰로지스트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향후 또 지몰로지스트 자마들도 I'm Your Father를 보면은 이거 지몰로지스트 자마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네 그런 생각도 가지게 하는데, 문제는 지몰로지스트 자마들이 그 크기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심하게 나오고 그래서 좀 가늠을 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한데, I'm Your Father의 성공은 지몰로지스트한테는 상당히 호의적이고 고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I'm Your Father 자마들이 500kg대 지금 큰 마필들은 좀 드문데, 그렇다고 자마들이 작지도 않아요. 거의 400kg 후반대, 적어도 400 한 7, 80대 요정 균형 잡힌 그 자마들을 굉장히 좀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티즈나우 계열 자마들이 마체를 좀 크게 뽑는데 이 I'm Your Father는 그렇게 크게 뽑지는 않지만 상당히 좀 균형 잡힌 자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고,
두 번째 2등은 JS 초이스입니다. 은퇴를 했는데 SI 코크가 워낙 잘 뛰고 있는데 좀 아까운 마필이죠. 그러니까 JS 초이스가 뭐 생식 능력이 떨어져서 은퇴를 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요배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순말로 하려면은 앞말이 있으면은 순말이 이렇게 올라타야 되는데 허리가 아프니까는 올라타서 뭘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요배통으로 은퇴를 했는데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필이고, 금포 스카이도 좀 민간 목장에 있는 시순말이긴 합니다. 근데 8두가 출전을 했어. 6두가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거의 한 80%의 수치라고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러닝 파워도 상당히 좀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이 20두가 출전해서 5두가 우승한 파워블레이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고무적이죠. 파워블레이드는 모터를 제외하고는 그 외에는 뛰는 자마들이 상당히 없어요. 0.48입니다. 이 점이 상당히 좀 불안 요소이죠. 태반이, 파워블레이드 자마들 태반이 평균의 50%밖에 못 벌어들인다는 거죠. 이건 좀 심각한 수치인데 뭔가 좀 반전의 기회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에 반해서 금포 스카이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1.45, 1.44, 1.97. 이 수치가 적어도 이 마필드 중에서 뭐 괜찮은 말이 잘 사든 아니면 얻어 걸리든 적어도 평균보다 1.5배에서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고, 반면에 파워블레이드 자마들은 상당히 좀 신중하게 좋은 말을 잘 사야 된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 뭐 서드 크롭 같은 경우는 말이 필요 없죠. 투안핸드 서브이죠. 뭐 압도적인 서드클럽 순위이고,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원래 그 활약했던 시스말들을 총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2024년도 경마 시행 계획 그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